전날 밤 12시까지 성과 좋다가 12시 땡치고 넘어가면 다음날 성과 그냥 빡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네이버 GFA는 실시간 모니터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자주자주 들어가서 체크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GFA 매칭 같은 경우는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운영하기가 이제 너무 까다로워서 다들 포기하고 매주 이제 대행을 맡겨버리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GFA 대행사 선정 기준이요. 네이버 GFA 대행사 고를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진짜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 영업이랑 실무가 분리되어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 구조적인 특징이 회사마다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저희 광고주분들도 처음 이제 네이버 GFA 경험할 때 검색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대행사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전체 분들 중에 한 80~90% 정도는 그렇게 접하시는 것 같아요. 그 회사들이 이제 영업력이 워낙 좋잖아요. 대표님도 하루에 검색 광고 영업 전화 진짜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검색 광고 기반 대행사에다가 네이버 GFA를 맡기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컨텐츠의 양이 받쳐주질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표님, 그 GFA는 머신러닝이 약하잖아요. 메타랑 구글처럼 학습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학습이 완료된다고 해서 그래프가 막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노출 초반에 이 클릭이 잘 나오지 않거나 객단가 대비 전환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 컨텐츠를 계속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꺼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컨텐츠를 자주 꺼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표님? 그쵸? 끈 만큼 신규 소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추가로 세팅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검색 광고 기반 대행사 담당자님은 회사 운영 구조상 뭘 해야 되죠? 대표님 많이 받으시는 거 뭐죠? 영업 전화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화 영업도 하면서 이 계정 관리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제작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든 실무를 해야 되니까 컨텐츠를 제작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컨텐츠의 좀 질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 컨텐츠 기획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면 틀에 갇힌 좀 정형화된 컨텐츠보다는 어떤 흰 도화지에다가 본인이 좀 원하는 카피라이팅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이나 레이아웃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포토샵으로 작업한 컨텐츠들이 고객들에게 훨씬 좀 차별화되고 좀 잘 만든 컨텐츠로 보여진단 말이죠. 당연하잖아요. 저도 이제 면접을 많이 보다 보니까 검색 광고 기반 대행사의 면접 후기 같은 것들을 좀 들을 기회들이 있어요. 이 포토샵 디자인을 할 줄 아는지 그 어떤 여부가 채용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는 디렉터가 컨텐츠 제작 툴을 다룰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컨텐츠를 만드냐면 GF에서 제공해주는 컨텐츠 중에 네이티브라든지 스마트 채널, 카탈로그 캠페인 같이 정해진 틀 안에다가 문구 넣고 이미지 넣고 누구나 쉽게 좀 만들 수 있는 똑같이 생긴 틀에 박힌 컨텐츠를 생산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제일 항상 강조하는 거 이거 뭐죠? 이 클릭률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CTR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차별성이 없으니까. 진짜 제가 저희 광고주분한테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네이버 GFA는 매출이 잘 나오는 매체가 아니라 내 브랜드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더 적합한 매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최악은 머신러닝이 학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성과가 없어도 좀 더 지켜보자. 광고비 더 충전해달라. 진짜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진짜 듣고 기겁했어요. 이 GFA는 그렇게 운영하면 진짜 공중에다가 진짜 돈 뿌리는 거거든요, 대표님.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광고주분들한테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오라고 하는 담당자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컨텐츠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계정에 등록해서 GFA를 운영을 해주겠다. 저는 솔직히 이 계정 운영하는 담당자가 컨텐츠 기획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자, 두 번째는 모니터링이에요. 마찬가지로 결국 머신러닝이 이제 약하다 해서 시작되는 건데 메타나 구글처럼 우상향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전날 밤 12시까지 성과 좋다가 12시 땡치고 넘어가면 다음날 성과 그냥 빡 무너져 버리니까 메타랑 구글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GFA는 실시간 모니터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자주자주 들어가서 체크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표님. 근데 영업이랑 실무 같이 하시는 분들은 영업 전화하시고 검색 광고가 주력이신 분들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GFA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표님, 저희 같은 경우 막 단톡에 막 밤에도 막 올리고 막 주말에도 막 메시지 보내잖아요. 물론 저희처럼 밤낮 없이 GFA 봐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니터링도 꼼꼼하게 하시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극소수. 사바사라고 하잖아요. 사람 바이 사람이다.
대표님 아직도 GFA는 뭐 지금도 그렇고 온라인에 제대로 된 유료 강의 같은 것도 없어요. 왜냐면 경력자가 드무니까. 이 내부에서 뭔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 집단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안에서도 GFA 매칭 같은 경우는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운영하기가 이제 너무 까다로워서 다들 포기하고 매주 이제 대행을 맡겨버리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저희도 GFA 쪽에서 전문 대행사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매체의 특성이 이렇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아예 영업이랑 실무를 이제 분리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정도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대행사 고른 기준 정말 진짜 대표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영업이랑 실무가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